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는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서윤 대표, GC인포 박수범 대표,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격포제 랠리를 펼치고 있는 SK그룹주 소식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ES 성과의 베트남 유전 발견까지 호재가 겹치면서 그룹사 전반의 투심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SKC가 이틀 새 30% 넘게 뛰었고 하이닉스도 20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룹주 내에서도 업종별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남인호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요즘 우리 주식시장이 작년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연 5일째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가 금년 2025년도에는 보다 비약한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능커님, 최근에 우리 경제 여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짝 웃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 어디인 줄 아시죠? 아무래도 저희의 첫 번째 이슈 SK그룹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속담에 화불단행이란 말이 있죠. 나쁜 일은 혼자만 오지 않는다. 겹치기로 나쁜 일이 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말을 바꾸겠습니다. 복불단행. 좋은 일이 혼자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SK그룹의 겹경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CES 주인공 누구라고 보십니까? 젠순왕으로 보십니까? 저는 최태훈이라고 봅니다. 젠순왕은 그럴저럭 지나갔는데 최태훈 회장의 말이 전 세계에 이슈가 되고 있다. 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금년 말까지는 최소한도 HBM에 대한 어떤 그 지배력을 SK 하이닉스가 계속 유지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죠. 또 한 그룹, SK그룹의 또 한 축이라고 보시면 정유업종에서 대형 호재가 터졌습니다. 베트남에서 지금 탐색 중인 신규 유전이 발견됐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유전이란 건 탐사할 때는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죠. 수천억의 돈이 들어가지만 만일에 정말 제대로 된 유증 하나 발견하면 그 수천억보다 몇 배나 더, 몇 곱절이 더 큰 수익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번에 베트남의 신규 유전 발견으로 인해서 이제 동남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유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SK그룹이 이렇게 반도체하고 정유업종에서 호황을 이루니까 그룹 전반적으로 호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특히 작년에 발표했던 이제 SK의 주주들에게 그 이익의 30%를 주주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금년부터는 순조롭게 잘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SK그룹에 대한 그 투자 판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SK그룹의 가장 핵심 주력 기업은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SK 이노베이션 아니겠습니까? 양쪽이 모두가 다 주가가 금년 초에 들어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20만 원대 훌쩍 넘어섰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거의 V자 반등을 보였더라고요. 시장이 물론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양상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5대 업종,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화학. 여기에 두 개는 들어가죠. 반도체하고 화학이. 그래서 저는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의 계좌에 10%는 투자하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화학업종 각각 10% 비중씩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만약에 딱 한 가지 종목에만 투자할 수 있다면 어느 종목 고르실까요? 일단은 아무튼 금년도에도 저는 반도체가 가장 시장의 지배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부담이 있습니다만 SK 하이닉스가 조정 들어오면 그때는 언제든지 매수하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SK그룹주 전반에 대한 투자 소식, 투자 심리, 그리고 투자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방산업종 살펴보도록 할까요? 폴란드가 전국 불안을 이유로 방한 일정을 연기하면서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에서는 사실 무근임을 밝히면서 어제 장 초반 밀렸던 방산주들이 회복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 시점 방산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박수원 대표님? 네, 지금 이제 방산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방산 분야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었죠. 범국민적 영향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방산주들의 움직임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이제 언론 쪽에서 폴란드 관련된 방한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주가가 또 크게 또 조정을 좀 받았다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방사청에서 그 내용들은 사실 무근이다, 아니다. 지금 현재 방산업이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첨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이 잘 인도되고 있고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옥신각신하면서 이제 정부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지금 팩트인지 뭐 옥신각신하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그 12월 달에도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또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 나갔던 부분이 어차피 좀 방산 쪽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봤을 때는 방산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다시 한번 좀 잘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뭐 계속해서 제가 뭐 3대 종목 방산에서 우리가 3대 종목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보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그리고 LIG 넥스원 뭐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응을 하셔도 좋다. 그리고 2차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2차적으로 보는 종목은 뭐 항공우주라든가 그리고 좀 뭐 풍산이라든지 뭐 이쪽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 대장주는 강한 반등을 기대하신다고 언급을 해주셨고, 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풍산은 단기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탑픽이실까요?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탑픽 종목이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LIG 넥스원이 뭐 고스트 로보틱스도 가지고 있고 그 전투용 로봇도 있고 하지만,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 쪽 뭐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드론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55mm 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100만 원이 좀 넘어요. 우리 원화로 계산해 보면 100만 원이 좀 넘는데, 드론 가격이 그것보다도 저렴하면서도 오히려 적에게 큰 타격을 좀 줄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LIG 넥스원의 지금 이제 방산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너무나 잘 짜여져 있고, 이 부분들은 분명 주가에 긍정적인 신호를 만들어가면서 최근에 뭐 다시 한번 더 좀 주가가 단기 급등했다가 좀 조정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탑픽으로 드론과 로봇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LIG 넥스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폴란드와의 방산 수출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방사청에서 직접 밝힌 만큼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던 방산주들 다시 강한 반등 나와주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건설업계에도 반가운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국내 건설사의 해외 사업 수주액이 59년 만에 누적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내 건설업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주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지는 사실 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선희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제일 포인트는 이제 해외 건설 수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맞춰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에 해외 수주를 따온 게 1965년도죠. 그때 태국의 파타니 나라티와시라고 이제 고속도로 수주를 처음에 얻은 게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그 이후에 59년 만에 중동을 비롯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진짜 해외 나가셔가지고 이제 정말 고생하신 이 근로자분들의 이제 피땀이 몰려가지고 이런 성과를 얻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해외 건설 분야에서 371억 1천만 달러 수주에서 누적 수주를 1조 이제 9조 달러가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목표치가 원래 400억 달러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치지는 못했지만 2015년도에 46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9년 만에 제일 큰 규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재작년에 2023년보다 11.4% 증가 수치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제2의 중동 부분 비슷하게 좀 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사우디의 그 파딜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공사 금액만 73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 하나 이후에 이제 나왔던 게 아시아 누적 71억 달러고,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이 유럽의 50억 달러인데, 국가별로는 사우디가 119억 달러 제일 많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고요.
있고요. 카타르가 47억 5천만 달러, 미국이 37억 4천만 달러. 요 대부분 이제 반도체 이쪽이 다 투자한 겁니다. 요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음에도 뭐 불확실성이 너무 많았음에도 이런 성과를 얻은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254개 해외 건설 기업이 101개국에서 605건의 사업을 수주했다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을 세운 기업들 라인업을 일단 순서대로 쭉 보면은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첫 수주를 딴 이제 맏형이죠. 현대건설이 1등입니다. 누적 수주액 1,454억 달러 정도로 전체 14.5%를 차지했고요. 두 번째가 삼성물산으로 923억 4억 달러,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 엔지니어링, GS건설이 순서가 쭉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외 건설 수주는 우리나라 경제에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효자 노릇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23년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경상 수지에서 전체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13%로 좀 밸런스가 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앵커님 앞에서 정리해 주신 대로 현재 국내 상황은 되게 안 좋아요. 뭐 도급순위 50위권에 있는 기업이 지금 뭐 디폴트가 되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1년 전쯤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건설 쪽 투자하는 건 좋은데 지금은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 밸런스가 좀 더 많이 갖춰져 있고 해외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셔야 된다. 오히려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상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체크하셔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1년 정도 전쯤에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건설 쪽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내 도급 순위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서 매출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지금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좀 아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는 그대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를 볼 때는 해외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는 그런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올해 첫 IPO 대어로 꼽히는 LG CNS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통합업체인 LG그룹의 계열사 LG CNS가 유가증권 시장 상장에 나섭니다. LG엔솔 분할 상장으로 문제가 됐던 LG그룹 또 중복 상장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논란 속에서도 상장에 나선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손창현 팀장님? 예, 그 LG CNS의 최대 주주가 LG입니다. 50% 정도를 LG가 이제 LG CNS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비상장으로 두면 연결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치 및 평가를 고스란히 LG 쪽으로 편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LG CNS가 독립적으로 상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LG 지분 가치를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복 카운팅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중복 투자가 됐느냐? 일단 최근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인해서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맥커리 자산운용의 한 35%를 투자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2020년 4월에 받았는데 이 받았을 때 조건이 5년 안에 상장을 하라. 라고 하는 조건으로 상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5월까지는 맥커리 자산운용 관련된 부분에 이 엑시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상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이 부분들이 가장 크게 이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속세 충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광모 회장이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일단 7,200억 정도의 상속세를 추산을 받았어요. 예, 그런 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아직까지도 계속 주식담보대출로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구광모 회장의 지분이 LG CNS 지분이 1.1%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CNS가 상장을 해서 CNS 지분이 한 10조 이상으로 올라가면 1,000억 정도 이상의 이제 지분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관련된 것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장 후에 LG CNS에 대한 투자 포인트 뭐를 봐야 되느냐라고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자금 조달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한 6천억 정도 되면 이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다양한 쪽에 대한 인수 합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 3,300억을 사용을 해서 해외 쪽, 글로벌 쪽, 소프트웨어나 스마트 엔지니어링 관련 쪽에 투자를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업체를 인수를 하는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이 매우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사의 현재 국내 매출 비중이 한 거의 87%가 국내 쪽에서만 편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해외 쪽에 대한 결국엔 판로가 커져야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거점 운영을 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를 바탕으로 해외 쪽에 대한 뭐 판로를 좀 키워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부 시장에 대한 그 확대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캡티브 일단 대부분의 이 매출을 그룹사에서만 뭐 충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LG그룹 매출이 24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62.4%를 기록할 정도로 LG향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 보셨을 때는 외부 쪽에 대한 시장도 좀 키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외부 쪽 뭐 금융이라든지 DX 쪽 그리고 스마트 물류 쪽이나 스마트 시티 쪽에 대한 판로를 계속 좀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IPO 기자간담회에서 현진균 LG CNS 사장이 어떤 발언을 내놨냐면요. 깜짝 뉴스가 나올 것이다. 특히 M&A와 관련해서 깜짝 뉴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중복 상장 논란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깜짝 뉴스일지도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증권사들이 발행한 리포트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상향과 하향 그리고 유지 보고서가 나란히 골고루 나왔습니다. 목표가가 상향된 종목으로는 시프트업과 현대글로비스, S1과 클래시스가 있었고요.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현대차그룹부터의 깜짝 선물 같은 수주 계약 소식 이후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꽤 발행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수요 침체가 지속 중인 포스코홀딩스의 목표 주가 41만 원으로 하향됐고 CS 2025에서 남다른 활약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29만 원으로 유지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먼저 시프트업 리포트부터 체크해 보시죠. 상상인증권은 오늘 시프트업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분기 매출이 562억 원, 영업이익은 420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거라고 예상한 가운데 올해도 니케글로벌의 매출이 안정적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어제 사전 예약을 시작한 중국 니케에 대해서는 올 2분기 출시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사전 예약자는 8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처럼 최근 중국 판호를 획득한 게임들을 필두로 기회의 땅으로 통하는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린 가운데 K게임 프리미엄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이어서 클래시스 보고서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클래시스에 대해 4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6만 원에서 6만 7천 원으로 11.7%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난 10월 이루다 흡수합병이 마무리됨에 따라 4분기부터 실적 반영이 시작된다고 설명했고요. 미국과 유럽 내의 성장이 주목된다며 올해도 실적 고성장세를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볼뉴머 출시 후 올해 판매가 본격화될 거라고 내다봤고요. 중국 진출과 신제품 출시로 성장이 담보되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모멘텀이 하나 기다리고 있죠.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현재 시간 13일에 개막을 하는데요. 클래시스가 아시아 태평양 트랙에서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시해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재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온 발언들 살펴보시면 금융과 외환시장 안심할 수 없다며 24시간 점검과 대응에 총력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UBS에서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요.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 2025년도 메모리 시장 탑픽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24만 5천 원을 제시했는데 오늘장 시장 흐름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24조 3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그룹사 위기 극복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어떻게 풀이해봐야 될까요, 남민호 소장님?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금방 알아들으실 전략이 있습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이 있죠. 방금 이혜윤 앵커 말씀대로 요즘 우리 경제 여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에 간 그런 기업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기업들의 추격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바로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 회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펼치자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24조 3천억. 작년에 약 한 21조 정도 투자했으니까 작년보다도 거의 20% 이상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는 미국에 직접 제철 공장을 건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IRA를 약간 좀 터부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를 대비해서 미리 현대차 그룹에서는 선제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왜? 미국에서 철강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 기업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런 자료도 있었죠. 닛산하고 혼다가 합쳐지면 현대차 그룹이 이제 3위에서 4위로 밀리지 않겠냐. 저는 그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이것도 똑같이 축구 얘기인데요. 싱가포르하고 스리랑카 축구팀 합치면 브라질 축구팀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그룹이 밀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1위 토요타, 2위 폭스바겐을 언제 잡느냐가 현대차 자동차 그룹의 가장 큰 목표이자 가장 큰 관심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투자는 왜 했겠습니까?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에 되기 위한 그런 전단계 수순이다 보고요. 이제 투자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귀가 아프시게 들었겠지만 작년에 1년 내내 저는 이런 말씀 드렸죠. 자동차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양대 축 중 하나다. 하나는 반도체, 하나 자동차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한 주식에서 이 비중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똑같이 현대차하고 기아는 여전히 금년에도 10%씩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있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린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20만 원대 초반에서는 비중을 망창 늘리시고 20만 원대 후반 예컨대 27만 원, 28만 원 이렇게 가면 그때는 비중 늘리지 마시고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단기는 3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저는 3월 말 4월 초까지 현대차는 약 25만 원, 기아 같은 경우는 12만 원대를 목표로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 있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그룹 단기 등락의 1희 1비 말고 10% 보유 전략 계속 유지하면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배터리 업계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 작년 4분기 실적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드는 분위기입니다. 꾸준히 흑자를 내온 LG 에너지솔루션도 적자 전환하게 됐는데요. 박수원 대표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2차 전지 얘기할 때마다 솔직히 시청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또 많이 또 가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수익이 나냐 안 나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부분인데 LG엔솔이 지금 3년 만에 좀 적자가 나왔다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 보게 되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적자 부분들을 좀 감추는 흐름들이었는데 이 보조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4분기가 이제 적자로 좀 전환되었다라는 건 그만큼 이 전기차에 대한 캐즘 그리고 전방산업 이제 전기차 이제 고객사들의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이제 전기차의 판매량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지금 이제 현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은 삼성 SDI도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적자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SK온도 마찬가지로 적자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2차 전지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 흐름들인데 여기서 돌파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제 그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더 강하게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투자 전략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투자하는 부분들에서 포트폴리오상 만에 하나
비중이 20%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20% 이하는 좀 줄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혹시나 그 중에 신용 물량이 있다면 신용 물량은 반드시 좀 줄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지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뭐 해지를 한다면은 저는 ETF 상품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ETF 상품 중에 보게 되면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인버스 ETF를 통해서 만에 하나 2차 전지가 주가가 조정을 받고 하락 추세가 좀 지속이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지가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해서 좀 이 인버스 ETF 상품도 동시에 같이 가져가신다면 그래도 2차 전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감이 좀 덜하면서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캐즘이 어느 정도 좀 사라지고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면 분명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시점은 분명히 온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쯤인지는 그 누구도 지금 현재 장담을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분명 반등의 시점은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고 돌파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인 만큼 리스크 관리는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섹터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인 대표님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상용화까지 20년은 걸릴 것이다. 젠스당 CEO의 해당 발언 한마디에 관련주들이 정말 우르르 무너져 내렸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업종인데요. 그래도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이 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형 내가 아이온큐 3배짜리 ETF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 이런 문자 왔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길래 제가 그냥 청산됐죠. 그렇죠. 빨리 잊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기회로 이제 좋은 어떤 그게 될 것 같다. 근데 오히려 저한테 추가 질문을 했는데 그 추가 질문에 제가 좀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요. 형 이거 주가 올라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금융계에 일하는 너도 참 공부가 안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가졌습니다. 일단 근데 이런 이슈가 아마 되게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상황이 왜 위험했는지 이번 계기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먼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아이온큐 3배 ETP죠. 이제 ETP와 ETN, ETA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거냐면은 ETF는 말 그대로 D가 펀드고요. ETN은 노트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같이 좀 가지고 큰 개념이 ETP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는 이제 프로덕트예요. 모든 상품을 다 아우른다는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 이제 3배짜리가 이제 나스닥 상장이 아닌 LSE 즉 런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이게 좀 문제였습니다. 추종하는 그 종목 자체는 미국에 상장돼 있고 펀드는 런던에 상장돼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매매 시간은 영국 시간에 따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매매 시간은 우리나라 5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SE의 거의 거래가 끝날 때쯤에 미국 시장이 열려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아이온큐가 갑자기 급락했었던 시점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가 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런던이 이미 끝나고 나서 이제 추종하는 자산 자체가 마이너스 40%로 떨어지면서 3배가 터지니까 마이너스 120%가 나오게 되고 당연히 이런 상황이니까 런던 쪽에서 거래가 끝났으니까 이 ETF를 건드릴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ETF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연 추종하는 자산과 이 ETF가 같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따로 되어 있는지 그 거래 시한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이거 분명히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고지 제대로 되셨는지 증권사에 확인하십시오. 이거만 고지 제대로 안 됐으면 이거 분명히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건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만한 글자로 상품 안내서 저 끝쯤에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요거 분명히 판단하셔가지고 증권사에 좀 어필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략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ETF 전략입니다. 아무리 상대적으로 안전한 ETF라도 어디 상장되어 있는지 분명히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웬만하면 2배수 이상 하지 마세요. 3배는 마이너스 30% 우리나라 하한가잖아요. 30% 떨어지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배 ETF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만들지 마시죠. 아무리 돈 버는 게 중요하지만 이 말씀 드리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 투자 의견을 드리면 첫 번째, 투자는 아예 극가극으로 하십시오. 단타 치시려면 아예 2, 3일 넘기지 마시고요. 그렇게 반대로 보면 아예 장투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이온큐 창립 멤버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학자신데 이분들이 이미 회사를 다 떠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셨던 분이 김정상 씨라고 우리나라 분이었는데 이분이 CTO로 계시다가 1년 전에 회사 떠나셨거든요. 좋은 기업이었으면 과연 떠났을까라는 부분 좀 체크 드리고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대부분이 적자 기업입니다. 실적 잘 나온 기업으로 투자하시라는 평소 말씀을 그대로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미증시는 이제 휴장에 들어갔지만 최근에 낙폭과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 좀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을 좀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13일부터 16일 날까지 이제 열리죠. 그래서 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고 하는 거의 마지막 시점이 오늘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 기업들도 오늘 좀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기업 관련된 로봇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LG가 로보스타의 지분 투자를 확대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SK온 류일로보틱스도 지분 투자 확대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레이모 로보틱스 관련돼서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했죠. 그런 점에서 로봇 관련주도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자.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잘 종목별로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